우크라이나 군 전문가들이 페르시아만 국가들에서 이란 드론을 대규모로 격추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단순히 중동에 도착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걸프만 군주국들을 보호하는데 첫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복합체는 오늘날 세계 언론에서 최고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란과의 전쟁은 샤헤드 드론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크라이나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중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드론 요격기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더 타임스의 흥미로운 기사도 다뤄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장교들이 처음으로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방공망 조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아무도,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무런 교훈이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전쟁 기간 내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동맹국들과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직도 10여 년 전의 기준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공포대의 위치를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혹은 자기 비행기를 3번 격추시키기도 합니다. 한 번에 3대의 비행기를 격추하게 됩니다. 이는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서인데, 시스템이 작동하면 자동으로 비행기를 격추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페체입니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바로 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스폰서십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스폰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회성 후원을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 방송이 끝난 후에 하셔도 됩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어터맨의 PJ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서방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군대 대표들이 드론 요격기와 전자전 시스템과 함께 이미 활동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에서도 이미 성공적으로 이란 드론을 격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이 지금 이 지역 국가들에서 가장 큰 화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타임스 잡지의 기사에 주목했는데, 그 기사에서 바로 그곳에 파견된 우크라이나 장교들이 처음으로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방공망 구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즉,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으로 파견된 그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내내 동맹국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계속 전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은 3월 1일 쿠웨이트 상공에서 아군의 5인 사격으로 F-15 전투기 3대가 격추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장교들은 방공 시스템 운용 시 치명적 실수에서 완전히 안전한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안타깝게도 예외는 아니었고, 2024년 8월에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F-16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아군 항공기 5인 사격 사고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3월 20일 러시아 방공군이 경비행기를 우크라이나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에서 일어난 것처럼 한 번에 동맹국의 항공기 3대를 격추시킨 것은 명백한 태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 문제가 업무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의 공습이 있을 때 페르시아만 국가의 운용자들은 방공포대에서 벗어나 대피소로 이동하며 이 패트리어트 포대들은 자동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F-15 전투기가 격추됐을 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시스템은 자동 모드로 계속해서 아군 전투기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 그곳에 3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대의 전투기가 날아갔다면 이 패트리어트 포대들은 그 모든 전투기들을 격추시켰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단지 3대를 격추시킨 것뿐인데, 왜냐하면 3대만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동 모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아무도 이를 감시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운영자들이 대피소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적의 공습 중에도
그들이 패트리어트 포드에서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물론 위험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주로 탄도미사일 요격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미사일 요격이 종종 목표에 명중하기 불과 찰나의 순간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더 타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패트리엇을 보유하게 된 2023년 봄부터 그 운영 요원들은 미국 측에 사용 데이터를 전달해 왔습니다. 미국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이 데이터에 별다른 중요성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요격 미사일의 성공률을 크게 높였는데도 말이죠. 우크라이나 장교는 전쟁 4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고 어디를 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싸고 부족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페르시아만의 한 나라가 이란의 샤헤드 드론 한 대를 향해 패트리엇 미사일 8기를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록히드 마틴사는 1년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최대 850기만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샤헤드 드론 한 대를 요격하기 위해 600만 달러짜리 함대공 미사일 SM-6가 발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인들이 레이더를 전혀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월 8일 샤헤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샤헤드. 드론이 3억 달러 상당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의 이동식 레이더를 타격했습니다. 레이더는 공격 전부터 위성 사진에 뚜렷하게 보였고 심지어 위장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근무하는 우크라이나 장교 중 한 명의 발언이 인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용문입니다. 2개월 동안 레이더는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 후 샤헤드가 날아왔습니다. 샤헤드 3대가 각각 7만 달러씩 들었고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레이더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너희들의 드론 요격기 같은 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샤헤드 한 대를 격추시키기 위해 패트리엇 PAC-3 미사일 8발발을 쏜다면 꽤 잘 해결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은 전 세계 언론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란과의 전쟁은 샤헤드 드론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을 완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크라이나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수천 달러에 달하는 요격 드론들입니다. BBC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전쟁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군사물자가 바로 우크라이나산 이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11개국으로부터 요격 드론 공급 요청을 받았으며 약 23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여러 요격 드론 운용자 그룹을 지원을 위해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BC의 인용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BBC와 인터뷰한 제조업체들은 페르시아만과 중동 국가들 그리고 중개인들로부터 수십 건의 상업적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수만 대의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을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시장보다 더 비싼 값에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3월 초 회사에 전달된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의 서한을 언급하며 추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그 서한에는 중동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 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정확히 말하면 지난해 말에 우크라이나의 여러 대형 제조업체들이 바로 이른바 안티셔헤드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드론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유형은 멀티로터 로켓형 드론이었습니다. 이런 드론은 비행기형 드론과 달리 훨씬 쉽게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요격기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런 무인기는 꼬리 부분을 이용해 수직으로 이륙하고 착륙합니다. 이 드론들은 실제로 1분 만에 발사할 수 있고 발사대나 특별한 이륙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하늘에서 적의 무인기, 즉 샤헤드를 발견한 운용자가 즉시 요격 드론을 준비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하늘에서 시속 180km의 순항 속도로 수십 분 동안 비행하며 샤헤드를 찾아내고 공격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샤헤드를 발견하면
요격 드론은 시속 300km까지 속도를 높여 무인기를 따라잡고 그 날개나 앞부분에서 폭발합니다. 이때 요격기는 약간의 폭발물만 탑재하고 있는데 대략 500g에서 800g 정도입니다. 조종사는 FPV 모드, 즉 특수 가상현실 안경을 통해 무인기를 조종합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제조업체들도 이미 요격기 통합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기술은 무인기가 하늘에서 자동으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추적하며 조종사의 개입 없이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알려져 있고 인기 있는 이런 요격 드론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와일드 호넷의 대공 드론 스팅이 꼽히며 기본 사양의 가격은 $1,000 조금 넘고 500g의 폭약을 탑재한 전투부를 가지고 있으며 시속 300km로 비행합니다. 요격 드론의 전투 운용은 반경 25km 내에서 이루어지며 공중에서는 최대 20분간 머물 수 있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상위권에 있는 또 다른 요격 드론은 스카이폴사의 P1선입니다. 이 제조사는 이전에 주로 소형 쿼드콥터 슈라이크와 야간 폭격기 뱀피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이 폭격기들은 바바야가로 불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회사는 이미 덴마크 정부의 지원을 받아 덴마크 내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체레시냐 장군도 있습니다. 이 제조업체는 오랜 기간 동안 쿼드콥터 요격기 라인업을 개발해왔으며 한동안 이 드론들은 샤헤드가 아니라 주로 적의 정찰 무인기를 상대로 한 활약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 회사는 바로 이 미사일 형태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요격기 체레시냐 장군을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에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코드화 절차를 통과하여 방위군을 위해 구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체의 정보에 따르면 이 드론은 시속 31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 최대 6km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최대 25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500에서 $2,000 사이입니다. 또한 옥토퍼스 인터셉터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이 드론은 독특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이 인터셉터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전문가들이 영국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든 것입니다. 옥토퍼스, 즉 문어의 제작 라이선스는 이미 14개의 우크라이나 기업이 획득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이 드론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드론은 영국에서 별도로 생산되어 이후 우크라이나로 운송됩니다.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영국은 이 요격 드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영국에서의 생산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이러한 요격 드론의 생산량이 수천 대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숨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상당히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전문가들과 앞서 언급한 요격 드론 전문가들이 이미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관련 링크와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